틈새장을 만들 건데요. 틈새장은 그 공간 박스와 형태는 같아요. 그래서 공간 박스를 만들 줄 안다면 누구라도 틈새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반을 설치할 건데요. 선반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식 선반으로 피스사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측판인데요. 이렇게 라인온 가공을 해놨습니다. 이 라인온 가공은 왜 했는지 좀 이따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스타보의 경우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조립하기 전에 미리 피스타보를 설치해 놓으면은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스타보를 연결을 다 해 놓을게요. 보호필름은 다 떼어내고, 선반을 3개를 설치할 거라서 그 위치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4등분 해가지고 일단 피스타보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타보의 위치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양쪽에 대칭으로, 그러니까 양쪽에 평행하게, 선반이 평행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피스타보의 위치가 안 맞으면은 평행을 잃어가지고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피스타보의 위치는 여기 끝에서 대략 30 정도 앞뒤로, 그리고 여기도 대략 앞뒤로 30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표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스타보를 설치할 건데요. 피스타보는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전동 드릴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 안 박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타보를 이렇게 한 방에 박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방에 하기보다는 이런 망치 같은 걸로 위치 정확히 맞춘 다음에 살짝 통통통 시거 때리면 안 됩니다. 살살 통통통통 이런 느낌으로 통통통통 때려주고 자국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 위치가 벗어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피스타보의 위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선반이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망치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그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런 작업들은 드라이버로 되냐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드라이버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힘들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동 드라이버는 그 철물점이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도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DIY에 관심이 많고 이런 작업들을 좋아하신다면은 전동 드릴 하나쯤은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서 하나 집에 장만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작업을 했지만 이게 의외로 합판이 단단해 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자주 안 해보셨으면은.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방법, 망치 이렇게 통통통통 살짝 쳐서 자국을 낸 다음에 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옆판 피스타보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요 옆판부터 옆판과 뒷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인홈 작업 있죠. 라인홈 작업을 해놨죠. 얘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판을 연결하기 전에 피스길 위치부터 선정해 줘야죠. 피스길은 길이에 따라 다 틀리긴 한데 200mm에서 300mm 사이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점은 30mm에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18mm MDF이기 때문에 피스길은 9mm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9mm 위치에 뚫어주시면 돼요.
피스길 위치를 잡았으면은 이제 피스길을 내주겠습니다. 잘 정확하게 고정해서 작업을 좀 빨리 하려면은 한 방에 피스길을 쫙 내주고 피스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 빠르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피스길을 한 방에 다 내주면은 되게 부정확하게 작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스길을 내주고 바로 피스를 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양쪽에서 고정을 해주고, 특히 이런 MDF 같은 경우에는 피스길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이 MDF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면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옆면 요쪽으로 피스가 들어가게 되면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 요 세 부분은 이제 마음 놓고 피스길을 먼저 쫙 내주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인홈이 있죠. 예, 요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홈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피스길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했었던 그 측판 위치 잡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위치 표시가 끝났으면은 피스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까 했었던 작업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단단히 고정해 줬으면은 한 번에 피스길 작업을 쭉 하고 그 다음 피스를 체결하겠습니다. 조금 큰 공간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가구의 기본 그 형태는 공간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정육면체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박스만 만들 줄 알면 어떤 가구든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응용하는 거죠. 옆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판과 위판 작업 할게요. 아래판과 위판 작업하면 끝이에요. 먼저 아래판의 경우, 아래판도 이렇게 라인홈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라인홈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죠. 아래판 먼저 연결할게요. 아래판도 피스길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아래판은 연결이 이렇게 측판과 뒷판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피스길을 내주겠습니다. 피스길 위치부터 잡아줄게요. 이 아래판의 경우에는 피스길을 3개를 낼게요. 이 아래에서 그래도 하중을 받쳐줘야 되고, 이동식, 그러니까 틈새 수납장이 이동식 수납장이기 때문에 이 아래판에는 또 바퀴를 갈 거예요. 바퀴를 갈 거고 또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 측판에는 피스길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피스길을 내줄게요. 그리고 특히 여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피스길 내줄 때 너무 가깝게 잡아가지고 피스길을 여기 요 라인홈으로 잡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라인홈 아래쪽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30은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 피스길 위치를 다 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 라인홈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씩 연결해 줄게요. 고정을 해놓고 작업하는 게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스길을 쭉 뚫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까지 달아줄게요. 이 바퀴도 또한 여기 라이놈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피스 작업할 때 걸리적거릴 것 같아가지고 바퀴를 먼저 안 달았는데, 바퀴를 달고 먼저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구 바퀴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일반 바퀴가 있고 이렇게 스토퍼가 달린 바퀴가 있습니다. 이거를 2개씩 달아주면 좋습니다. 정지하고 있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러면 안 돌아가죠. 참, 여기서 사용한 18T MDF는 35형 이제로를 사용했습니다. MDF나 PB 같은 경우에 정말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로 인테리어 하시거나 이런 사장님들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MDF PB 같은 경우에 이 휜강도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만들 때 휜강도 등급에 이제 맞춰서 만들거든요. MDF 같은 경우에는 15U부터 35U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휜강도 등급이 높다라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만큼 튼튼하고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튼튼하고 단단한 합판을 찾으실 때는 휜강도 등급이 높은 등급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구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업계에서 주로 이제 25U부터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고급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30U부터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30U, 35U 이제 튼튼하겠죠. 합판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꼭 휜강도 등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퀴 다 설치 끝났습니다. 상판만 남았는데요. 이 상판만 설치하면은 끝이에요. 선반은 어차피 피스 더블 다 연결했기 때문에 선판은 여기다 걸쳐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상판도 피스길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상판은 그 아래판처럼 하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판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피스 구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는데 하중도 많이 받고 해서, 상판은 그 하중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또 위에 또 보이는 면이다 보니까 피스를 많이 뚫지 않고 2개만 갈게요. 양쪽 40mm로 해가지고 2개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도 2개만, 여기는 양쪽 끝에서 100mm 간격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다 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입니다. 아이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부호핀을 떼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완전히 공간 박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뚫어주겠습니다. 하나 뚫고 하나 연결하고, 하나 뚫고 하나 연결하고. 나머지 피스길 쭉쭉 뚫어줄게요.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공간 박스와 완전 동일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공간 박스에 바퀴만 달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틈새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틈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편에 손잡이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달아주겠습니다. 틈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이제 잡아 당기고 이제 밀어 넣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손잡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손잡이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손잡이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다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손잡이의 피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손잡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 15T 전용이 있고 18T 전용이 있습니다. 15T 전용은 이 피스가 길이가 살짝 짧고 18T는 살짝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구별하셔야 되고, 합판의 두께에 따라서 15T용을 쓸 것이냐 18T용을 쓸 것이냐,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간격인데요. 이 간격은 이 모든 손잡이는 다 32배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32, 64, 9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2의 5배 배수 160이에요. 그래서 160의 그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그 피스 같은 경우에는 요 그 파이가
요 손잡이 두께 파이가 3.5mm예요. 3.5mm이기 때문에 손잡이 구멍을 뚫어줄 때는 여기 4mm짜리, 요 4mm 요 두께 4mm짜리 4파이죠. 요걸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손잡이를 뚫어줄 위치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다 뚫을게요. 지금 여기에 폭이 300이기 때문에 중앙 150 위치에다 뚫을 거고, 그리고 높이는 본인의 키에 맞는 위치에 뚫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타공시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갈 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깨끗하게 뚫리는데, 뚫고 나오는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은 부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판이 조심해서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깔끔하게 뚫리는 부분을 안쪽으로 할 것이냐, 바깥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뚫려야겠죠. 그래서 얘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뚫을게요. 손잡이는 그 중간에서 살짝 위쪽에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편하게 뺄 수 있는 위치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죠? 근데 여기 안쪽으로 볼게요. 안쪽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살짝 부서진 느낌이 있죠. 근데 저 정도 부서진 거는 피스로도 커버가 됩니다. 진짜 피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넓기 때문에 이걸로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잡이를 달겠습니다. 손잡이 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 구멍 뚫어 놓은 데다가 피스 끼워주고, 피스가 살짝 나와 있죠. 요거를 손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끼워줍니다. 자, 위에부터 살짝 손으로 조여주고,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 필름을 다 벗겨내겠습니다. 선반을 설치할 건데요. 선반도 여기 보면 라이놈이 파여 있죠. 이것도 보호 필름을 벗겨내고 선반을 설치하겠습니다. 합판과 합판이 닿는 면은 굳이 테두리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합판이 닿지 않는 면만 이렇게 테두리 마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선반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라이놈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라이놈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놈을 한 이유는 요 폴리카보네이트를 끼워 넣기 위해서예요. 이 폴리카보네이트도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이 사이에 이게 그 두께 5T짜리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를 그래도 이 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휘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반이 빠지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완성입니다. 자, 라이논 가공을 해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를 이렇게 꽂아놓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를 꽂아놓게 되면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선반을 잡아주기 때문에 선반이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선반을 걸쳐놓은 형태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기울여도 자, 선반이 쏟아지지가 않죠. 폴리카보네이트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놈을 이렇게 파놓은 이유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틈새장을 만들어 봤어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게. 우리 집 틈새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직접 만드는 것이 최고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응용해서 한번 집에 맞는 틈새장을 만들어 보세요.